여러분 이게 150만원짜리 공유기라는데 무엇이 다르냐고요? 패키지가 질입니다. 자 보세요. 패키지를 이렇게 쓱 올리면은 우와.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와이파이 신호 막 끊길 때 그 버퍼링 걸리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PC를 사용하다 보면은 교체를 정말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유기죠. 고장도 잘 안 날 뿐더러 신기술이 나와도 막상 체감되는 기능이 아니니까 기존에 쓰던 공유기 계속 쓰자, 이런 마인드죠. 솔직히 저도 원래는 2, 3만원짜리 IP타임 그런 거 썼었는데 어쩌다가 에이수스 거미 공유기를 받게 돼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뭐 막상 써보니까 채널이 하나, 두 개 더 생기고 공유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앱, 뭐 UI 이런 게 좀 색다르긴 했지만 사실 체감되는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 이 와이파이 5GHz, 6GHz 신호가 벽을 못 뚫는 건 여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6가 나오든 6E가 나오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지갑을 열 만한 메리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와이파이 7이 나오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파이 7 왜, 무엇 때문에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진짜 정말 어렵게 가졌습니다. 끝판대장 공유기 에이수스 ROG 랩처 GT98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거미 공유기라 불리는 제품인데 디자인도 보세요. 야, 이게 공유기야? 그래픽카드지? 여기에 큼직하게 RGB LED까지 들어오는데 와, 진짜 이거 쉽지 않다. 남성분들, 자, 이거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 몰래 사면은 찢겨 나갈 수도 있어요. 보면 안테나는 무려 8개나 달려있는데 그렇다고 채널이 8채널 그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 각 채널에 맞는 고속도로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안테나 개수가 적은 제품들보다 무선 송수신 환경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죠.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전면부 쪽에 각종 LED 인디케이터와 WPS, LED 온오프 버튼 달려있고 측면에 램 포트가 총 7개 달려있는데 그중에 웬 겸용 포트는 2개가 달려있고 10기가 지원 포트도 2개나 달려있습니다. 사실 이 10기가 랜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필요성이 낮긴 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높아야 1GBps? 하지만 2인 이상 작업을 하는 환경이나 별도의 NAS, DAS 서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부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2.5G나 10기가 포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6번 램 포트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해 패킷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으니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에는 파워 버튼과 USB 포트가 달려 있는데 뭐 단순히 프린터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간이 NAS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공유기 갖고 있으면은 개인 NAS 하나 정도 있지 않나? 아무튼 뭐 없는 것보단 낫죠. 사실 이 정도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자잘한 기능 같은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녀석의 핵심 기능 와이파이 7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제가 뭐 공유기를 많이 다룬 건 아니지만 매번 와이파이 세대가 변할 때마다 진짜 막 엄청 스펙업이 되었지만 이번 와이파이 7은 확실히 차세대의 미래를 위한 규격이라 볼 수 있어요. 특히 데이터 처리 속도에 이 와이파이 7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최대 46GBps 속도를 낼 수 있고 대역폭도 기존 160MHz에서 320MHz로 증가되었죠. 그리고 4K QAM 도입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는 무려 20%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말하죠, 그닥 체감 안 될 수도 있어요. 속도는 와이파이 6 때도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체감도 잘 안 됐거든. 하지만 와이파이 7의 또 다른 핵심 기능 MLO 기능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 와이파이는 2.4GHz, 5GHz 이 채널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놀았죠. 그러다 보니 각 채널마다 장단점이 명확했어요. 이는 전파가 장애물을 뚫고 통과하는 능력인 회절성의 차이 때문인데요. 2.4GHz는 5GHz 같은 5대역폭 채널보다 파장이 길어 회절성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방 너머에서도 2.4GHz 채널은 잘 터지죠. 반면 5GHz는 대역폭도 넓고 속도도 빠르지만 직진성이 강해서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기 근처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대부분은 2.4GHz 채널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7에 포함된 MLO 기능을 활용하면 동시에 여러 대역에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무선 공유기들이 가졌던 속도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에이수 ROG 제품은 기본값으로 MLO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앱이나 웹을 통해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아파트 환경에서 ROG 랩처 공유기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비교를 위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에이수스 RT-AX92U 제품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5 공유기인 에이수스 RT-AC68과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테스트 기기는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했는데 이 녀석을 쓴 이유는 별거 없어요. 찾아보니까 지원하는 기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2.4GHz 환경입니다. ROG 랩처가 2.4GHz 대역임에도 다른 제품들보다 더 높은 결과값을 가지고 있죠. 제일 먼 4번 구역에서도 낮은 속도지만 차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수신율 자체는 와이파이 6 공유기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죠. 다음은 5GHz, 6GHz 환경입니다. 여기선 아까 말했던 MLO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도 같이 측정을 해봤는데요. 다운로드 속도는 회전성이 가장 떨어지는 6GHz 채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역에서 만땅을 찍는 모습이죠. 와이파이 6 공유기와 비교해도 3번, 4번 구역에서는 거의 2배 차이 속도입니다. 업로드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MLO 모드입니다. 다른 채널은 구역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큰 편인 반면 MLO 모드에서는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이죠. 신호 수신율도 이 MLO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AR, VR 기기 사용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ASUS 공유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환경 자체도 타사 대비 아주 뛰어난 편이죠. 웹 환경이야 뭐 요즘은 다 좋으니까 건너뛴다 쳐도 모바일 웹으로 거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사용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PC를 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설정은 앱만으로도 쉽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게스트 채널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 ASUS 앱을 활용했는데 상당히 유용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I가 물론 테마를 바꿀 수는 있지만 너무 게이밍스러워. 살짝은 좀 오피스스러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공유기를 쓰는데 간지 나야지 생각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격이 선을 한참 넘었어요. 공식 가격을 원하는 바꿔도 150만 원입니다. 이 공유기 하나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폰 16 프로 이거 하나 가격이고 RTX 4080 슈퍼밤을 그냥 양쪽으로 그냥 후려쳐요. 너무 비싼 공유기고 대중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기깔나는 공유기 하나 갖고 싶다, 혹은 내 인생의 공유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신사 공유기, IP타임 뭐 이런 게 그래픽카드로 비유하자면 RTX 3060 좀 약간 고급형 그런 제품이라면은 얘는 RTX 4090,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실제로 제가 매트릭스를 질러봤던 사람으로서 하나 이 참견 아닌 참견을 하자면은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볼만 합니다. 일단 간지는 터지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기기가 정말 드물어요. 게임기 중에서는 플스5 프로에서만 지원하고 윈도우는 최신 윈도우 11, 그것도 24H2 버전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메이저 스마트폰 중에서는 국내 기준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6 시리즈 뿐입니다. 심지어 신형 폴드, 플립, 걔네는 지원도 안 해. 도대체 왜? 그러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7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단 이 공유기도 사고 제품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상 이중 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 본인이 쓰는 스마트폰, 게임기 바꾸실 때 이 와이파이 7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폰 16 프로에 메인보드 이번에 바꿔서 지원하는데 아이씨 질러 될 것 같아. 네, 지금까지 ASUS ROG 랩처 GT-B98과 함께 새로 나온 와이파이 7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동안 6인, 6인이 큰 차별점이 없어서 공유기를 바꾸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와이파이 7이 지원되는 공유기 구매를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체감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물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정말 좋고 멋지고 대단해. 하지만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기기도 매우 적고 가격이 상식선을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한다면은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까지는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 사려고 마음 먹었으면 고민을 안 하긴 해. 한 달 뒤에 카드 내역을 볼 뿐이지. 이상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기똥찬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